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지명 얘기 좀 몇 개 좀 해볼게요. 물론 지명 얘기 중 여러분들이 재밌는 지명의 유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서울시의 25개 구의 의미 또는 서울시라는 이 서울이라는 말의 명칭의 유래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제일 수월한 얘기 먼저 해보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던 거지만 보다 명확히 하고 가는 좀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명해 보시면 끝자가 뭔가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 산 이렇게 끝나면 정말 산이 유명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산, 서산 이런 지역이 있고요. 또 끝이 천 이렇게 끝나는 게 내천자니까 강이 들어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천, 춘천, 순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끝이 먼 양 이렇게 끝나면 이 양은 뭘 의미하느냐면 풍수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뭐 배산 임수지역 그러니까 산을 등지고 있고 앞에 물이 보이는 이런 좋은 자리들을 얘기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양이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안양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먼 평 이렇게 끝나면 이게 평야지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평, 가평 이런 게 넓은 평야지대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가장 쉬운 말이 돌 겁니다. 그죠? 섬도자죠. 그러니까 섬이란 뜻인데요. 진도, 완도, 뭐 독도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죠. 먼 안 이렇게 끝나면 이것도 편안한 알자를 써서 편안한 지역이라는 뜻인 겁니다. 태안, 진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태안, 진안, 무안. 근데 신안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안에서 새롭게 독립된 편안한 동네 그게 신안인 거고요. 또 가장 재밌는 게 천안인데 천안은 사실은 편안한 동네라는 뜻이 아니었답니다. 태조 왕건이 여기만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할 텐데 라고 해서 천안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먼 영 이렇게 끝날 때 이게 고개령자를 쓰는 경우보다는 편안할 영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자로 끝나면 여기도 편안한 지역이란 뜻이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의령, 보령 이런 케이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만약 끝이 포로 끝난다. 우리 포자가 항구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항구가 있다는 뜻이니까 뭐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마포, 목포, 김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진자로 끝나는 게 나루진자니까 나루터가 있던 곳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당진, 강진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재밌어하는 건 노량진이겠죠. 노량진도 그럼 뭐죠? 나루터가 있던 곳이란 뜻이에요. 지금 물론 고시촌이 줄이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해산물의 교역 같은 게 좀 활발히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 주자인데요. 먼 주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주자의 한자를 보시면 내천자에 점이 찍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실은 물과 떨어져 살 수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물가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커다란 마을이 주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마을 또는 거대한 어떤 도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면 주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자가 쓰여지면 먼 주 이러면 큰 도시다, 중요한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있죠. 옛날로 따지면 팔도강산이라고 주로 불렀었는데 팔도라고 할 때 이 도자는 행정구역을 의미하고 사실은 그 8도 중에 사실은 5개가 남북으로 갈라지면 13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8도의 명칭 중에 대체 어떤 지명을 딴 건가 정도는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8도로 놓고 보시면 남한에 5개, 북한에 3개가 있게 되는데요. 뭐 북한 쪽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함경도 이렇게 말하면 함흥시와 경성군을 더해서 우리가 앞자를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 이렇게 부르지요. 자, 평안도 이렇게 말할 때는 평양과 안주의 앞자를 따서 우리는 평안도라고 표현하고요. 황해도라고 표현할 땐 황주와 해주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황해도라고 하지요. 여기까지는 북한의 얘기였었고요. 현재 행정구역상 이제 남한으로 오시면 강원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주자로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 중요도시, 큰 도시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강원도 같은 경우가 강릉과 원주의 앞자를 따서 강원도라고 표현하고 경상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주와 상주 그래서 경상도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주와 나주를 주요 도시로 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전라도라고 부르고요. 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청이니까 충주와 청주를 주요 도시로 하는 행정구역을 우리가 충청도라고 부르는데요. 충청도만 옛 기록을 보면 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안 충공도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불렀냐 이렇게 말하면 그 주요 도시에 어떤 중대범죄, 뭐 불효도 좋고요. 그 도시가 격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강등돼 버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청주가 예성군으로 강등이 된 적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도시가 공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주와 공주를 주요 도시로 한다라고 해서 충공도라고 불린 적도 있었던 거죠. 근데 경기도는 또 하나 특이해요. 경기도는 이거 뭐죠? 경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고요. 기자는 그 인근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성과 그 인근 지역이라는 말이 경기도예요. 이렇게 좀 특별한 지명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어떻게 딴다고 그랬죠? 두 개의 주요 도시의 앞 명칭을 따서 그 행정구역으로 우리가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근데 이 내용보다 제가 자막으로 처리해 드릴 건데 재밌는 지명들을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